기대와 흥분으로 준비한 중국 비전 트립.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준비했던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다. 주일 저녁 비전 트립 참가자들이 합숙하면서 마지막 점검과 공동 짐을 꾸린 후 새벽 4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버스 안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우리 비전 트립 팀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공항에 도착 후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두들 깊게 생각에 잠겼다. 1시간의 짧은 비행시간 후 우리는 드디어 청도 공항에 내렸다. 반가운 문승원 선교사님과의 만남.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우리와 5박 6일을 함께할 선교사님의 반가운 미소가 우리의 피로를 싹 잊게 만들었다. 청도에서 교남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보여지는 중국 사람들과 신의 모습은 호기심과 함께 모두가 이번 비전 트립에 대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2시간 정도 버스가 달렸을까? 드디어 차창 밖에 그림과 같은 교남 한인제일교회가 보였다. 동화책 속에 왕자님이 사는 성처럼 너무 멋있었다. 교회에 도착 후 모두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린 후 피곤하지만 열심히 중국어와 중국어 찬양을 배웠고 특히 한족 청년들이 방문해서 서로 교제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노래를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노래인지 랩인지 참 노래는 못 부르는 것 같았다. 또한 한족교회를 방문해서 중국교회 현지의 사정과 선교 현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중국교회를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중국교회 현지 목사님은 여기에서 은혜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며 자기들도 열심히 전도하며 전도 책자와 전도지 등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여전히 중국교회는 공산당의 통제하에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있는 듯 하나 거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 교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제 우리는 비전 트립의 첫날을 보내고 있다. 피곤하지만 다음 일정을 위해 우리 모두는 깊은 잠에 빠졌다. 무려 8시간 동안.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래 잠을 자보긴 처음이다. 둘째 날. 따가운 햇살과 함께 그림처럼 펼쳐진 푸른 초장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묵상을 마친 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중국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오늘도 기대된다. 오늘의 일정은 한족 가정 방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 앞에서 염소와 양을 치던 목동 아저씨였는데 한국의 시골 아저씨처럼 순박하고 착하게 보였다. 선교사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 중산층 정도 되는 수준의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갔다. 20명 이상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서 집이 비좁게 느껴졌지만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중국인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대화를 하면서 참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 중국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선물로 라면 한 박스를 주고 왔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모두가 즐거웠다. 그리고 한인기업 방문과 오후에는 석유대학 정탐을 통해 같은 젊은이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팀별로 흩어져 5명 이상 대학생을 만나 서로의 꿈과 생각, 그리고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었다. 석유대학은 중국의 국책대학으로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세운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규모나 학생 수가 정말로 엄청난 큰 대학이었다.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서로를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의 생각과 꿈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한 정탐을 마친 후 난생 처음으로 타보는 대중교통수단 버스, 그 버스를 타고 금사탄 해수욕장으로 와야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수욕장까지 무사히 왔다. 금사탄 해수욕장에서 우리는 한족 청년들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교수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다가 전도한 한족 대학생들이었는데 사정상 선교사님은 오지 못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 나누고 또한 게임도 하며 해수욕을 즐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그들을 축복해주며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함을 느꼈다. 해수욕을 해서 그런지 모두들 피곤하고 배고파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교남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우리 팀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하고 우리를 교남에서 제일 큰 요리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호수가 있고 정원이 있으며 별장이 있는 풍택산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던지 홍기선 목사님은 배가 탈이 날 정도였다. 중국에 와서 황제 대접을 받고 가다니 이게 무슨 횡재? 모두들 먹는데 인심난다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집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배가 불러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숙소에 들어와 이제 우리가 한 달간 준비했던 조별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주제였지만 모두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했고 심사위원이었던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았다. 모두들 대학 교수해도 될 것 같았다. 셋째 날, 소주산 관람으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이 소주산 동물원은 정말로 큰 동물원이었다. 무엇보다 한국동물원하고의 큰 특징은 그 큰 산에 야생 동물들을 풀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곰, 호랑이, 악어 등 공연이 많은 것이 특색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동물원 입구에 한국말로 관람객들의 주의사항을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 번역을 했는지 정말로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아서 우리 모두는 한바탕 재미있게 웃었다. 점심 식사 후 교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뒤 성경학교 준비를 한 후 저녁에 이슬람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조선족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원래 계획에는 취소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또한 의무감으로 예배할 때가 많았는데 현지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과 뜨거움에 우리는 배울 수 있었다. 반주자가 없어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찬양을 불렀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한국 목사님처럼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를 못했을 텐데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영성이 있었다. 그 교회 전도사님과 신앙에 대해 선교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헤어졌다. 또한 저녁에 진행된 뜨거운 기도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중국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중국 영혼들을 위해 문승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우리 예담 청년부와 비전 트립 참가자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축복해주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